안녕하세요. 은빛 사연입니다. 오늘은 저와 저의 아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 도망치기도 했고, 어머니의 한숨을 눈치채지 못한 적도 많았죠. 그러다 문득 제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 있더군요. 가만히 앉아있는 아들 녀석을 보면 마음이 놓였다가도 자꾸만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쟤는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짝은 만나게 될까? 그런 하루하루를 지나던 어느 날 그놈이 말했죠.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새벽 공기가 참 차갑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손끝이 시려워지는 걸 보니 또 계절이 지나가나 봅니다. 저는 올해로 77.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요. 집은 조용합니다. 아침이면 언제나 혼자 일어나 전기포트에 물을 붓고 밥솥에 쌀을 씻고 묵은 김치에 두부 한 모 넣어 국을 끓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그러면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요. 철컥. 아들 준호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43입니다. 결혼도 안 했고 연애 이야기도 한 번 없고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일하고 돌아오고 제법 성실한 놈이지요. 그런데도 속이 늘 허전했어요. 쟤는 왜 저렇게 혼자일까? 내가 눈 감기 전에 짝 하나라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가끔 입안에서 맴돌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로 꺼내면 준호가 더 멀어질까봐 또 꾹 삼키게 되더군요.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국이 좀 짰지요. 제 입맛이 변한 건지 아니면 묵은 김치가 좀 샜던 건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호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조용히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뭐라고? 결혼? 준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래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려 해요. 순간 손에 들린 젓가락이 탁 그릇을 쳐서 살짝 넘쳤습니다. 뜨거운 김이 훅 올라오는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도 안 했습니다. 그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놈이 사람 굿이라는구나. 43이 되어 처음으로 이 녀석이 누군가와 함께라는 말을 꺼낸 거였지요. 그렇게 조용했던 우리 집에 아주 작지만 큰 변화가 생기려던 날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 인연이 제 삶에서 가장 아픈 선택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지요. 그토록 바라던 결혼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어쩐지 마음이 붕 뜬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이놈도 드디어 누군가를 책임질 사람이 되었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내 허전하던 가슴이 조금은 따뜻해졌지요. 며칠 후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지수 35. 은행에 다닌다더군요. 딱 떨어지는 말투에 옷차림도 세련됐고 무엇보다 첫인상이 참 밝았어요. 식탁 위에 작은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올려두며 웃더군요. 아버님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는 괜히 머쓱해서 괜한 말을 꺼냈습니다. 고맙네, 우리 아들과 좋은 결정을 하게 돼서. 그 말은 참 진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은 아가씨네 참 야무지고. 그런데 말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야무지다는 말이 점점 다른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아들과 지수와 함께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혹시 신혼집 전세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 뭐 형편되는 만큼은. 그렇게 얼버무리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엔 또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 예물은 양가에서 반반 부담하신다고 들었는데 혼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서요.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야 결혼도 계약처럼 정확해야 하고 부모들도 함께 책임지는 분위기라지만 저는 그냥 우리 준호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따뜻한 마음이면 좋겠다고 그거 하나만 바랐던 거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결혼은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같이 늙을 사람을 고르는 거라 했는데. 그 말이 괜히 오래 남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준호가 행복하면 됐다. 그 말 하나로 속으로 올라오던 말들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의 좋은 관계를 원했습니다. 아니, 원한다기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던 것 같아요. 몇 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날짜가 잡히고 예식장도 계약했다고 합니다. 지수 집안도 정중하게 인사를 오고 서류 하나 명세표 하나 빠짐없이 준비해오니 참 부지런한 집안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정성스러움 속에 저는 사람보다는 돈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지수 어머니가 오신 날이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기도 전에 예단비는 3천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요. 라고 지수 어머니 즉 사돈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당황해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이어서 또 그러시더군요. 예물은 명품 브랜드 중에서 고르기로 했어요. 요즘엔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 날 지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냉장고랑 세탁기, TV는 요즘 신혼 혼수 기본이라던데 그건 가능하실까요? 속으론 그게 다 기본이면 우린 뭘 더 준비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준호가 보고는 또 웃더군요. 어차피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요. 아버지 나만 믿어. 그 말 분명 애틋한 말인데 왜 그날은 마음이 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퇴직금, 적금, 보험 해약 아껴 모은 돈들이 어디론가 쭉쭉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아들 행복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ATM인가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수 어머니가 말씀하신 마지막 말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단은 명품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 어쩌면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낌새는 그날 이후로 저를 떠나질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자꾸만 복잡해졌어요. 말은 안 했지만 밤마다 잠이 쉽게 오질 않았죠. 그럴 땐 부엌 불을 켜고 차를 끓였어요. 찻잔을 손에 쥐고 가만히 있으면 괜히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준호 어릴 적 유치원 발표회 간 날도 군대 가던 날도 그 녀석은 언제나 저한테 걱정 끼치지 않으려 괜찮아 아버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제 속이 자꾸만 허전했어요. 며칠 전 일이었어요. 결혼식 앞두고 양가 가족끼리 식사 자리가 있었는데요. 자리 잡자마자 지수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요즘 웨딩홀 계약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저희는 준호가 참 성실한 청년이라 좋더라고요. 그 말은 듣기 좋기도 하고 어딘가 뾰족하게 들리기도 했어요. 이어서 지수 아버지가 말을 받더군요. 우리 지수도 많이 아꼈습니다. 혼수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빠듯했는데 다행히 사돈이 많이 도와주셨다 들었습니다. 순간 제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준호는 그런 걸 못 느끼는지 계속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방에 불도 안 켜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제 지갑 안엔 웨딩홀 잔금 내느라 남은 카드 영수증이 접힌 채로 몇 장 들어 있었고 작은 봉투엔 혹시 몰라 따로 챙겨둔 비상금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지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내일 끝나고 신혼여행 출발이라 식 끝나자마자 저희 먼저 나가야 해요. 따로 인사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생각했죠. 그래, 요즘은 다 이런 거지. 아버지한테 인사할 시간도 아까운 세상이니까.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셔츠를 다림질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아들이 행복하면 됐다. 저 애가 웃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따라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더군요. 왠지 그 다음 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제 속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아침부터 마음이 붕 떠 있었어요. 하객들 웃음소리, 웨딩홀 스태프들의 분주한 발걸음, 드레스 자락이 사르르 미끄러지는 소리까지. 제겐 전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리허설을 하더군요. 아버지, 오늘만큼은 아무 생각하지 마요. 그냥 즐기세요. 우리 이제 가족 되는 날이니까. 저는 그 말에 괜히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그래, 그래야지. 이 아이가 오늘만큼은 진짜로 행복해야지. 신부 지수는 드레스에 머리를 올리고 웨딩 플래너가 옆에서 일일이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묘하게 찝찝한 순간들이 자꾸 스치더라고요. 예식장 복도에서 사돈이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예물 사진은 SNS에 올릴 때 조심해. 금액 적힌 거는 지우고 올리고. 알았어, 엄마. 근데 다들 예단 많이 하더라. 우리 쪽이 좀 더 챙긴 거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뭐, 우리가 더 많이 챙겼다고. 생각해보면 결혼 준비하면서 돈 얘기를 꺼낸 건 항상 지수 쪽이 먼저였어요. 신혼집 전세금, 예단, 예물, 혼수, 그리고 명품은 기본이라는 말까지. 저는 그저 아들이 원하니까,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본식 시작 전 마지막 리허설이 있었어요. 사회자가 멘트를 맞춰보는 사이 저는 대기실에 앉아 혼자 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와 사돈, 그리고 준호가 대기실 복도 한쪽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지수 명의로 하는 거 맞지? 라고 사돈이 말했어요. 네, 장모님, 걱정 마세요. 라고 준호가 말했죠. 괜히 나중에 재산 문제 얽히면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우리 딸 이름으로 해야 돼. 라고 사돈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요, 제 귀에 쿵 하고 꽂히는 것 같았어요. 없는 살림에 겨우겨우 모아서 집 마련하라고 준 돈인데 제 아들 명의가 아니라 며느리 명의로 한다는 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어요. 아니야. 오늘은 이런 얘기할 날이 아니야.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과 다시 얘기해 보기로 마음먹고 제 속을 다시 꾹꾹 눌러 담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 순간에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아들을 말리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식장은 여전히 환한 조명과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사진사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댔죠. 사람들 틈 사이로 저는 물 한 컵 마시러 조용히 식장 뒤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익지 않은 중년 남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저기 실례지만 준호 아버님 되시죠? 그분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컵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바라봤죠. 그는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은행 다니는 35살 한지수 맞습니까? 그 말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저의 지인이 몇 년 전에 지수 씨한테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돈이 3억 넘게 들어갔죠. 결국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덮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다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이 우스꽝스럽게 찌그러졌죠. 그게 정말입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확실합니다. 제가 준호 이전 직장에 있던 부장인데 준호 많이 아끼는 후배여서 결혼 소식 듣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 이름 보고 설마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겹치는 게 많아서요. 혹시라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말없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지수는 달라질 거라는 믿음,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켰죠. 잠시 후 복도에서 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수야.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려 애를 썼습니다. 지수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아버님.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기 결혼 3억. 이게 무슨 소리니? 지수는 한순간 표정을 잃더니 이내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그냥 넘어가시죠. 아버님 체면도 있고요. 그 말에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예단, 혼수, 명품 예물, 명예, 아무도 제 인격을 본 게 아니라 제 통장 잔고만 들여다봤던 겁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눈빛이 달라졌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마음을 먹었죠. 결혼식장은 여전히 환했어요. 이제 정말 예식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죠. 플래시가 번쩍이고 사회자는 경쾌한 목소리로 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신랑 신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레스 자락을 고친 지수가 문 앞에 서 있고 준호는 가슴에 꽃을 단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주례석 뒤편 커튼에 비치는 조명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제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그때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 순간 저는 무언가에 등을 떠밀린 것처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손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가슴 속엔 무거운 진실이 꽉 들어차 있었죠.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만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결혼 저는 반대합니다. 순간 예식장 안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져나갔고 사진사들은 셔터를 멈춘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준호는 굳어 있었고 지수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제 아들 준호는 순진합니다. 사람을 믿는데 서툴고 또 착한 놈입니다. 그런데 전 오늘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과거에 사기 결혼으로 남의 돈 3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제 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을 꾸미고 있다는 걸요. 그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커졌고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무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수는 단상 옆에서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러시는 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아들의 인생 직접 망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 망치는 건 지금 네가 하려던 짓이지. 이 결혼은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칠 결혼이야. 그리고 마이크를 내려놓았죠. 그 찰나의 정적. 그러곤 장례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쪽은 뭐야 이게 라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어느 쪽은 핸드폰을 꺼내 뭐라 속삭였어요. 지수의 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준호는 단상 아래에서 저를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그렇게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눈부시던 드레스도 예쁘게 세팅된 꽃들도 순식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온 저는 모든 시선이 꽂혀 있는 그 가운데서 아무 말 없이 저 자신에게 말했어요.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준호는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겠지만 나는 내 아들을 지켜야 하니까. 결혼식 사건이 있고 나서 며칠의 시간이 흘렀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파혼 소식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저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누구는 아들이 불쌍하다고 했고 누구는 요즘 며느리 감은 조심해야 한다고도 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부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해가 저물고 마루엔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어요. 뉴스가 끝나고 리모컨을 쥔 손끝이 무겁게 느껴질 무렵 준호가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는 퀭했지만 그 아이는 담담한 얼굴로 제 앞에 섰어요. 왜 그랬어요, 아버지?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아주 낮았죠. 왜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는 천천히 TV 볼륨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죠. 어릴 적 열이 나던 밤 이불 속에서 울먹이던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서 그렇게 서 있었어요. 사랑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정말 진짜였는지는 넌 그저 아직 몰랐던 거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애가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난 아빠로서 널 지켜야 했다. 세상에 맞서서라도 너 하나는 지켜야 하니까. 그게 부모라는 거더라. 말을 다 하고 나니 목이 조금 떨렸습니다. 아무리 담담하게 말하려 해도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려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어깨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두 남자의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밥도 먹지 않았고 TV도 집중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느 날보다도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 준호도 제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알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리고 며느리의 그 과거를 다시 자세히 알아본 결과 준호의 전 직장 부장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전부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준호가 그날을 생각하며 속상해 할 때면 약간의 후회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라고 매번 되새기며 하루하루 회복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결혼을 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했죠. 그건 아버지가 할 짓이 아니었다. 어른이 나서서 애들 앞길을 막았다고요. 하지만 전 지금도 믿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그리고 부모란 가끔은 미움받더라도 아이의 눈앞에서 낭떠러지를 막아서는 사람이란 걸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날 내가 아들을 말린 건 그 아이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일이었다는 걸요. 오늘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와 같은 경험이 있거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